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09호 제3연 기사입니다. 광명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스마트복지 4.0 구축 추진. 광명장애인 종합복지관은 27일 이용자,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개관 21주년 기념 행사에서 변화된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장애인 스마트복지 4.0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복지관을 이용해 온 장애인과 가족들, 후원자, 자원봉사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과 기념 행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변화된 시대를 선도하는 장애인 스마트복지 4.0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임을 밝혔다. 장애인 스마트복지 4.0 지원체계는 코로나19의 일상화, 위드 코로나와 내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비대면 및 인공지능, AI, 스마트 기술이 복합된 디지털 6.1 시대를 선도하는 지원체계를 말한다. 광명장애인 복지관은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방송실을 구축하고 동영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상 장비 등을 마련하여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다양한 영상 미디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복지관 유튜브 채널인 광나는 TV를 통해 재가 장애인을 위한 치료 동영상을 게시하고 네이버 플랫폼 에드위드를 통해 교육 수강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장애인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식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물인터넷 등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IoT,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체험홈을 복지관에 설치하여 발달장애인들의 체험 및 일상생활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2022년에는 AI 스마트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비아어 기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스포츠,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이 가지는 어려움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비아어 공간을 조성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2020년 장애인 복지 중장기 전략 연구 용역을 수행하며 장애인의 요구에 맞는 장애인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히며 광명시 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도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사라지는 도시, 공공공정 공감의 가치로 모든 시민이 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평생학습 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하는 등 장애인의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했다. 2019년에는 장애인 복지 티운을 건립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과 평등, 가치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광명시, 아름다움은 다르다는 것 발달장애인 위한 특별한 패션쇼 열어. 광명시는 23일 광명동굴 야외 무대에서 아름다움은 다르다는 것에 잇따를 주제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특별한 패션쇼 비긴 20일을 열었다. 4.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광명시 지부, 지회장 박미정, 가주퇴하고 유지영 디자이너와 시니어 모델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발달장애인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를 돕고자 마련됐다. 패션쇼에는 발달장애인 10명과 시니어 모델 20명이 참가해 유지영 디자이너의 다양한 옷을 선보였다. 유지영 디자이너는 오트퀴티르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나눔 행사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돕고 있고 패션을 통해 세대 간의 화합을 이끌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해 뜨거운 박수로 발달장애인들을 응원한 박승원 시장은 오늘 뜻깊은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유지영 디자이너와 시니어 모델 여러분들, 멋진 무대를 보여준 참가자들께 모두 감사드린다며 오늘 행사의 주제인 아름다움은 다르다는 것에 있다는 말처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은 함께 채워가며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광명시는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정사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광명시 지부 지회장은 오늘 패션쇼가 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희망의 메시지가 모든 참가자들에게 전해졌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의 발달장애인 수는 1145명, 지적 942명, 자폐성 183명으로 전체 장애인 12,800명의 8%를 차지하고 있다. 광명시는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자조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광명시 찾아가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오는 11월 8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찾아가는 수거보상제는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무분별한 개첨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와 일정 소득이 없는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운영해 오고 있다. 광명시 거주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장애인 등록법에 의한 장애인은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청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통장사본, 수거해온 불법 광고물, 100매 단위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광주시의회, 시민의 생활을 보듬기 위한 다양한 조례 마련. 광주시의회, 의장 이미력은 지난 25일까지 7일간 열린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을 위한 조례 마련에 힘썼다.
박상영 의원은 광주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출산과 근접한 시기에 전입하여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기존의 요건을 180일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한 때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보다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동혜영 의원의 발의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 부흥과 지역상권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방세환 의원이 발의했던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시장 제출 조례안과 함께 병합심사 후 두 조례안을 통합 조정하여 도시환경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지원 대상 농민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광주시의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평생교육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광주시는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1년 광주시 평생교육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평생교육협의회는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평생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각 기관 전문인과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는 2021년 평생교육 추진 성과를 보고한 후 안건에 상정된 2022년 광주시 평생교육 사업 운영계획 안에 대해 협의했다.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검천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광주시민을 위한 해공시민대학 운영, 평생학습관 건립으로 계획안에 대해 위원들의 이견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발표된 주요 사업들 중에 검천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올해 7월 개관의 제빵, 바리스타, 목공, 도예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사전 예약률과 프로그램 체험 만족도 모두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내년 평생교육사 채용과 자격증반 추가 신설 등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포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정신건강 증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0월 7일 주택관리공단 주거행복지원센터 3곳, 산본 주몽 1, 매화 1, 가야 2단지, 군포시 종합사회복지관 3곳, 주몽, 매화, 가야, 과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정신건강 증진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7개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및 자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공공임대주택에서 정신건강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속히 연계해 체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사항으로는 입주민의 정신건강과 우울증 관리를 위한 기관 간 연계 활성화, 자살 고위험군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및 교육 및 홍보활동 진행 시 상호 협력, 주거행복지원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직무 간 스트레스 상담 등이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해당 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 및 상담, 인식 개선 활동, 자살 및 우울증 예방관리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나래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신건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는 군포 시민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과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교육 및 자살예방교육, 우울증 검진, 의료비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번호 031-461-177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 긴급차량 우선 신호로 목적지까지 직행 골든타임 확보. 군포시 관내에서 대형 화재나 긴급사고, 긴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긴급 차량은 목적지까지 교통신호 제약을 받지 않고 직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긴급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군포시는 군포소방서, 군포경찰서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0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목적지까지의 교통 상황을 고려한 최적 경로를 제공하고 긴급 차량 진행 방향으로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녹색 신호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목적지까지 골든타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경기소방재난본부 지휘통제 시스템과의 자동 연계를 통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해 수동 연계에 따른 시간을 절약했다고 군포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포시는 이를 위해 시청 통합관제센터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급 차량 내부에 전용 태블릿 PC 10대, 관내 주요 교차로 5곳에 긴급 차량 출동 알림 전광판 10개를 설치했다. 또한 시스템 시행에 앞서 군포시가 지난 8월과 9월 2개월 동안 화재와 구조, 구급 차량 10대를 대상으로 우선 신호 제어 시험 운영을 한 결과
군포소방서를 출발해 관내 어느 지역이든 목적지까지의 평균 소요시간은 252초, 4분 12초로 통상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5분 이내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위해 10월 27일 한대휘 시장과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장, 전용호 군포소방서장, 경기소방재난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포소방서를 출발해 고봉 3거리와 오전동 3거리, 모락로 4거리 등을 거치는 긴급차량 주행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시연회에서 한대휘 시장은 그동안 긴급상황 발생 시 교통체증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들었는데 이번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위기에 처한 인명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은 7억 3,5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60%인 4억 2천만 원은 2021년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츠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보조 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교통행정과 지역번호 031-390-98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